연력학 2법칙이죠? 연력학 제2법칙. 연력학 제2법칙은 배웠는데 얘는 그냥 딱 포인트가 이거예요. 방향성을 제시하는 법칙인데,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런 거예요. 만약에 A라는 놈이, A라는 물질이 있는데 뭐 B로 간다고 합시다. A라는 물질이 B가 된다고 할게요. 예를 들면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를 태워요. 연소를 시켜요. 연소를 시키면 얘가 재가 되겠죠? 그러면 나무를 태워서 재로 바꿀 수 있어. 태워서. 근데 재가 된 나무를 다시 재가 된 나무를 그냥 나무로 바꿀 수는 없죠. 그 타기 전의 상태로 바꿀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요게 만약에 정방향이면 이거 우리가 화학에서 똑같거든요. 정반응.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걸 정반응이라고 하면 뒤집어지는 반응은 우리가 역반응이라고 해요. 반응. 화학에서 똑같은 상황이거든. 식을 쓰면 이런 거잖아요. 탄소하고 수소가 있는데 연소를 하면 산소가 있어야 되니까 산소를 가지고 태우면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나오죠. 뭐 열도 나오겠죠. 뭐 열은 물질은 아니니까. 그러면 요게 정반응이에요. 요게 정반응이라고 하면 뒤집어지는 반응을 우리가 역반응이라고 얘기를 하지. 근데 뭔가를 태워가지고 얘네들 뭐 이산화탄소, 물, 재, 열 이렇게 남고 얘를 다시 역반응을 시켜갖고 본래의 나무 상태로 만든다. 불가능하죠. 그러면 결국에는 역반응은 실제로 불가능하죠. 역반응은 불가능하다. 이런 거죠. 가역 반응이라는 게 있고 비가역 반응이라는 게 있는데 반응이 역반응이 가능한 반응을 가역이라고 해요. 역반응이 가능하다. 비가역은 역반응이 가능하지 않다 이런 뜻이죠. 아닐 빗자니까. 그럼 만약에 연소 반응이다 그러면 다시 돌릴 수는 없죠. 그러면 비가역 반응이 되는 거죠. 뭔가를 태우는 건 비가역 반응이라고. 뭔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뭐 화학에서 만약에 앙금 생성 반응 거 배웠을 때 앙금 배웠죠? 앙금을 뭔가 섞어가지고 뭔가 앙금이 쫙 나왔어. 그 앙금을 다시 풀려서 앙금이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불가능하죠. 원래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에서는 역반응이 가능한 게 있고 역반응이 가능하지 않은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비가역 반응이 더 많죠. 뭔가를 저질러 놨을 때 다시 본래대로 돌리긴 힘든 거니까. 그 비가역을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자연 상태는 자연에서의 반응들이 있잖아요. 자연에서의 반응들은 대부분이 비가역 반응이에요. 대부분. 다시 되돌릴 수 없죠. 뭐 예를 들면은 연기가 퍼지는데 연기를 다시 모아가지고 굴뚝은하고 집어넣는다던가. 그러니까 퍼지는 거 확산 같은 것도 비가역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비가역 반응인데 그 비가역 반응을 설명하는 거예요. 왜 이게 비가역 반응이냐? 왜 비가역 반응밖에 안 되냐? 결론은 이거죠.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방향성이 있어. 원래 그 방향이 아니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예를 들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이다라고 얘기해요.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엔트로피는 무질서도라는 거예요. 무질서도.
쉽게 얘기하면 무질서한 정도. 무질서한 정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대부분의 현상이 일어나요. 예를 들면 가장 쉬운 거는 여러분의 방. 무질서도가 증가하죠. 내버려둬도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자꾸 어지러지죠. 무질서한 방향으로 가서 그래요. 어머님한테 왜 이렇게 방이 더러워? 자연은 원래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 쪽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얘기하면 됩니다. 맞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안 치워도 더러워져요. 가만히만 있어도 더러워져. 왜? 먼지가 쌓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무질서가 증가하는 이런 건 두 번째 이런 거 뭐예요? 확률이 높은 방향.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증가한다는 거죠. 높은 방향으로 항상 증가합니다. 왜냐면 이것도 생각해 볼게요. 단순한 건 이런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상자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구멍을 이렇게 하나 뚫을게요. 기체 입자가 5개가 있는데 5개가 있다고 보자. 5개가 이렇게 모여 있을 확률이 높냐? 아니면 6개라고 합시다. 기체가 구멍 뚫었어요. 여기 3개, 여기 3개 있을 확률이 높아요. 확률 누가 높아요? 얘가 더 높죠. 기체는 양쪽으로 펼쳐져서 퍼져 있을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억지로 모아 놓으면 저절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3개는 이쪽 가게 돼 있어요. 얘가 확률이 더 높으니까. 그럼 예를 들면 확률이 얘가 얼마나 낮나요? 라고 물어보면 기체가 만약에 여기랑 둘 중에 한 곳에만 있어야 된다면 이곳에 있을 확률은 하나가 2분의 1이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니까. 얘도 2분의 1이 되는 거고 6개니까 결국에는 이 6개가 이 한 곳에 몰려있을 확률은 2분의 1이 6승이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럼 여기 몰려있을 확률은 2분의 1 6승인데 확률이 높아요? 낮아지죠. 계속 기체가 막 많아진다고 하면 여기 7, 8, 9, 10 계속 승수가 늘어나니까 여기 몰려있을 확률은 계속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퍼져있을 확률이 높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자연은 항상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진행이 한다. 대부분 여기 이제 쉽게 얘기하면 확산이죠, 확산. 오케이? 퍼져 있으려고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거거든요. 열을 일로 바꾸는 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열 에너지를 가지고 내가 이건 유용한 일이에요, 유용. 내가 쓸모있는 일인 거죠. 유용한 일로 바꾸는 건 어려운데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열로 바뀌는 건 되게 쉬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잖아요. 열 말고 어떤 역학적 에너지나 뭐 소리 에너지나 뭐 화학 에너지나 빛 에너지나 뭐 이런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그런 에너지를 써서 일을 하면 나중에 최종 종착역은 열이거든요. 최종 종착, 최종 어떤 에너지로 변환이 되냐? 그럼 열 에너지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열 에너지는 대부분 쓸모가 없어. 그러니까 쓸모 있는 거에서 유용한 쓸모 있는 거에 쓸모 없는 거로의 전환이 훨씬 쉽다는 뜻이야. 그럼 이것도 방향성이죠. 1에서 열로 가는 방향성은 쉬운데 열을 해서 1로 가는 거는 내가 열 에너지를 가지고 유용하게 바꾸는 건 방향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열기관이라는 게 있는데 열기관, 열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걸 열기관이라고 해요. 그럼 열기관의 효율을 열효율이라고 하죠. 효율이 높다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일을 많이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유용하게 일로 많이 바꿀 수 있다. 근데 이 열 효율이 100%인 기관은 없어요. 없다고. 왜냐하면 1에서 열로 가는 게 쉽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건 힘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왜 열 효율이 100%짜리가 없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거꾸로 열역학칙 2법칙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방향성 없어. 방향성이 있어서. 좀 말이 어려운데 어떤 자연계의 비가역적 반응을 설명하는 이론이 저 열역학칙 2법칙이에요.
뭔 말인지 봐. 연력학 1법칙은 이거였지. 그냥 한 방에 얘기해 주세요. Q는 델타 U 플러스 W. 내가 100을 주면 그 100 안에서 얘네 둘은 해결이 되는 거죠. 10이든 90이든 뭐 0이면 100이고 100이면 0이고. 그래서 바뀌더라도 어쨌든 형태가 바뀌더라도 100은 유지가 된다가 연력학 1법칙. 2법칙은 바뀐다. 바뀌는데 그 바뀌는 거에 대한 방향성이 있다. 그게 2법칙.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어요? 만약에 대부분 이제 우리가 비가역 반응인데 가역 반응은 뭐가 있냐면 교재에 나오는 건 뭐 이런 거 있죠? 대부분 가역 반응은 이게 없어야 돼요. 공기의 저항 또는 마찰이 없잖아? 그러면 가역 반응이 돼요. 예를 들면 대부분 이게 진자인데 진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진자가 왔다 갔다 할 건데 공기의 저항이나 마찰이 없으면 이 진자는 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죠. 역반응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공기의 저항이 있다면 갔다가 제자리로 되돌아오지 못하고 아까보다 좀 낮은 위치로 오거든요. 또 더 낮은 위치, 더 낮은 위치, 더 낮은 위치. 결국엔 다시 여기 가운데로 돌아오죠. 그러면 왜 갔다가 본래 위치대로 되돌아올 수 없냐라고 물으면 공기의 저항이나 마찰이 있기 때문에. 없으면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러면 가역 반응이라고 하는 거죠. 가역 반응. 그럼 여기서도 바로 생각해 볼게요.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공기가 있다면 공기와의 마찰이 있겠죠? 그럼 마찰이 있으면 결국 뭘로 바뀌는 거예요? 다시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 열로 바뀌는 건 쉬워요. 근데 선생님이 열을 막 나 혼자 무슨 염력을 사용하고 이 열을 다시 모아서 이 진자한테 에너지를 주는 거야. 운동 에너지로. 그러면 얘가 다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럼 내가 마법사지. 내가 여기서 왜 그러고 있냐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영화 어벤져스나 그런 거 마법사들 나오잖아. 그럼 마법사들의 역할은 결국은 비가역적인 반응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마법사들이야. 그치. 연기가 막 커지는데 연기 막 모아가지고 딱 이제 딱 하나 집어넣고. 그러니까 불규칙한 방향으로 퍼지는 연기를 다시 규칙적으로 모으는 거야. 그거는 가능하지가 않다는 얘기야, 일상생활에서. 왜? 연력학 2법칙 때문에. 무슨 뜻인지 알겠죠? 별건 없죠? 어려운 건 없고요. 그래서 뭐 확산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그렇고 요것도 한번 볼까요? 얘들이 몇 개 나와 있는데 요것도 한번 볼게요. 자, 얘가 이렇게 해서 얘가 역학적 에너지가 100줄이 있다고 합시다. 100줄. 그럼 100줄이면 얘가 정지해 있다고 하니까 중력 포텐셜이 100줄이 있다고 할게요. 그럼 났어요. 불러가죠. 그럼 여기 딱 떨어졌을 때 운동 에너지가 100줄일 수 있냐 이거지. 처음에 우리가 배울 때 이런 문제를 많이 풀었잖아요. 그리고 기억납니까? 얘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고 얘가 운동 에너지인데 얘가 100줄이면 떨어지면서 전부 다 운동 에너지 100줄로 바뀐다면 문제를 풀었을 때 공기의 저항이나 마찰이 없었을 때였지. 그럼 100줄이면 바뀌었으니까 전환이 싸구리 됐으니까 여기에서 여기로 전환이 됐으니까 공기의 저항과 마찰이 없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100줄이다. 그럼 얘가 100줄 될 수 있겠냐고. 아니라고. 얘는 실제로 100줄이 안 되고 뭐 예를 들어 90. 그럼 나머지 10줄 어디 갔어요? 열로 바뀐 거죠. 열로 바뀌는 건 자연스러운 거야. 근데 이 10줄을 다시 내가 모아가지고 얘한테 줘서 다시 올려보내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왜? 이것도 비가역이니까. 한번 내려온 걸 올리는 건 비가역 반응이에요. 그럼 내가 얘를 다시 올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하는 건 어려워요. 근데 얘를 내버려둬서 떨어지는 건 쉽죠. 보면 제가 방향성 때문이라는 얘기지. 별거 없지? 얘에다가 얘를 더했을 때 100이 돼.
대력학 1법칙, 1법칙에 관련된 거고, 내가 얘가 났는데 자연스럽게 열 에너지로 빠져. 그럼 요건 2법칙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됐고, 그 다음에 남겨가지고 84쪽을 좀 볼게요. 열기가 토요일 계산할 건데, 근데 이건 외우는 게 아니고, 자, 열 효율을 왜 따지냐면 인간은 효율 높은 거를 자꾸 만들려고 할 거 아니야. 그치? 만약에 얘가 Q1이야. 열, 가한 열, 그리고 빠져나간 열을 Q2라고 해봐. 그 여기에서 기계가 있어. 기관이 있어. 열을 받아서 일을 하는 기관을 열기관이라고 하는 거야. 대표적으로 엔진 외형기관 있잖아. 외형기관도 있고. 그럼 얘가 열을 이렇게 줘. 그러면 열을 100을 줬다고 해봐. 그런데 여기 빠져나간 게 80이 빠지고 나머지 20으로 일을 한 거야. 다시 말하면 이 열기관이 100을 받아서 20으로 열을 하고 80은 빠져나갔어. 그럼 면효를 어떻게 계산할 거야? 저건 없어. 100을 했는데 100 중에 얼마가 일을 한 거야? 21을 한 거지? 그럼 퍼센테이지로 얘기하고 싶으면 100을 곱해서 얘는 20%입니다. 얘기하면 끝나잖아. 저건 없지. 외우는 건 아니지. 근데 괜히 굳이 이거를 공식화해서 공식화한다니까. Q1을 지금 Q를 가니까 Q1을 줬어. Q1분의 W지? 곱하기 100. 요게 연료를 계산하는 공식이야. 굳이 또 이걸 바꾼다고 W는 어떻게 돼? 얘가 W니까. 얘에서 얘를 빼야 되겠지? 그럼 또 W잖아. 그럼 여기서 Q1 마이너스 Q2. Q1 곱하기 100. 또 이렇게 해. 똑같은 거야. 그리고 또 굳이 이걸 또 바꾼다고. 저건 없는데 얘 그냥 없애는 거야. 이 100이라는 건 없애. 왜냐하면 이 100을 한다는 거는 여기에다가 100 중에 얼마로 퍼센트를 보겠다는 얘기인데 퍼센트 안 보고 그냥 이거 100 뺄게요. 그러면은 원래 효율이 만약에 100%다 그러면 다 일을 하는 거지만 이 100을 그냥 1로 보는 거야. 그럼 여기서 계산한 게 얼마겠어? 0.2겠지. 이 효율을 1로 보면 100%가 다 한 거라고 보면 앞으로 좀 편하게 1로 보는 거지. 100을 1로 보면 얘는 효율이 20%였다면 100% 1로 보면 0.2가 되겠지. 원래는 기본적으로 요거 0.2 이렇게 보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대부분의 열기관은 1을 100으로 보고 이렇게 소수점으로 내보내. 그러니까 문제에서 퍼센트로 하면 되고 아무 말도 안 했으면 그냥 0.2 이런 식으로 나와. 소수점. 별건 없지? 자 이게 다고. 자 그럼 다시 봐봐. 내가 열을 이렇게 줬어. 100을 줬어. 그러면 선생님이 요거를 이렇게 해서 그냥 100을 이렇게 다 오게 할 수는 없나? 이걸 100을 오게 다 하면 빠져나가는 열은 0이 되는 거지. 그럼 효율이 100%가 되는 거거든. 그럼 효율이 100%인 걸 만들 수가 있나? 왜 못 만드나고 한번 생각을 해봐. 왜 못 만드냐?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봐. 엔진인데 엔진에다가 기름을 넣었어. 시동을 웅 걸었어. 그럼 엔진이 뜨거워지지. 엔진이 뜨거워지는데 그 뜨거워지는 걸 위해서 우리가 자동차 시동을 거나?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엔진을 켜는 순간 여기서 열이 발생하고 그 열은 엔진 주변으로 빠져나가게 돼 있어. 자동차를 만들 때는 우리가 자동차를 만드는 이유는 결국 무슨 에너지 때문이냐? 운동 에너지를 위해서 만드는 거야. 운동 에너지. 가려고 만드는 거지. 자동차 엔진을 켜서 여기다 후라이팬을 놓고 후라이팬을 넣고 얘를 키는 건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열은 사실 자동차 엔진에서 발생하는 열은 다 손해야, 손해. 키는 순간 손해를 본다. 키는 순간, 붕 거는 순간.
운동에는 빠지는 것도 뭐 예열해야지 뭐 또 에어컨 틀지 에어컨 틀려고 자동차를 만든 것도 아니잖아 또 그치? 뭐 히터지 거울엔 히터 틀어야지 그런 거는 결국에는 효율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럼 다시 볼게. 무음 걸어서 100을 줬어. 그럼 이 100이 싸그리 일을 위해서 운동 에너지를 위해서 쓰이는 건 아니란 말이야. 힘은 순간 열로 빠져나가거든. 그러면 자동차 효율 100%인 건 절대 못 만드는 거지. 어떤 열기관도 100%가 없는 거야. 그럼 아까도 얘기했어. 열기관 효율 100% 없는 거 왜 그래? 방금 얘기했잖아. 시동 키는 순간 열이 어떻게 돼? 빠져나간다. 그럼 자동차 엔진은 뭐야? 키는 순간 온도가 높은 고온이 되는 거고 그 주변이 뭐가 되는 거야? 저온이 되는 거야. 그럼 열은 항상 어디서 어디로 이동해? 온도가 높은 데서 저 낮은 데로 간다고. 그럼 그것도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잖아. 자동차 왜 엔진 효율 100%못 만들어요?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키는 순간 손실이 생겨서 그래. 그럼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고 싶어. 왜 그래? 열역학 이 법칙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 너희도 모르게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간다는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것도 온도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열이 이동한다. 그것도 열역학 제2법칙을 설명하는 내용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알아들어? 어쨌든 그렇다고. 근데 요거를 이제 저렇게 계산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그냥 똑같이 여기를 온도, 절대 온도 그러니까 가준 열을 T1 그리고 온도가 낮은 데로 빠지겠지. T2가 온도가 낮은 곳이야. 그럼 T1에서 T2로 빠지는 거지. 여기 Q1이라고 가한 열, 빠져나간 열 그게 온도에 비례하잖아. 여기 온도에 비례하고 빠져나간 열 온도에 비례하고 그럼 똑같이 식을 또 하나 쓸 수가 있어. 어떻게? 효율 계산을 할게. 자, 효율 계산할 때는 효율 똑같이 T1분의 충고 T1분의 T1 마이너스 T2지? 똑같잖아. 아까 여기서 Q1 마이너스 Q 뜻이 똑같이 100 안 할 거예요. 이렇게 계산해도 된다고. 이걸 또 뭐 한다고 T1분의 요거니까 T1분의 T1 마이너스 T1분의 T2 이렇게 해도 되지? 그냥 변형하는 거야. 그럼 얘를 1로 놓고 1 마이너스 T1분의 T2를 해도 열 효율을 계산할 수 있다고. 별거 없지? 그럼 생각해봐. T1이 어디에 온도냐면 고온, 열을 줬을 때 초기 고온, 그러니까 열을 발생시킨 고온. 그러면 얘가 만약에 내가 얘를 1로 만들고 싶어. 선생님이 얘를 1로 만든다는 얘기 효율을 100%를 만든다는 얘기지? 그럼 얘를 얼마로 해야 돼? T1분의 T2 값이 0만 나와주면 100%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그럼 얘가 0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를 미친듯이 올리면 되는 거지. 근데 얘가 무한대일 수는 없지. 미친듯이 해서 무한대인 애가 어디 있어 이 세상에. 얘가 공급하는 애가 무한대인 애가 어디 있어. 그래서 요건 가능성이 없어.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돼? 0을 만들면 되지. 맞잖아. 얘가 없어버리면 0이 되는 거잖아. 근데 T2는 뭐야? 그러니까 여기 엔진 밖에 있는 밖에 있는 온도를 T2를 0을 만들 수 있어? 0이 뭐야? 절대 온도 0. T는 절대 온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주변을 0을 만들 수가 있는 얘기야? 없지. 주변을 0을 만든다는 얘기는 이거잖아. 섭씨에다가 플러스 273을 하면 절대 온도 나왔던 거 기억해? 이렇게? 그럼 선생님이 절대 온도를 0을 만들겠다는 얘기는 섭씨 온도는 마이너스 273도를 만든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여기를 마이너스 273도를 만들 수 있겠냐고. 안 되지. 분자운동이 정지하는 상태를 만들 수가 있냐는 얘기야. 그래서 결국에는 T2를 0을 만드는 거 불가능. T1을 무한대로 만드는 것도 불가능. 따라서 얘를 0으로 만드는 게 불가능하므로
얘가 0이 안 되니까 이걸 1로 만드는 것도 불가능하겠지. 그래서 연료율이 100% 불가능하다. 뭔 말인지 알겠지? 그 내용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러면 불가능한데 최대로 한번 연료율을 높여보자. 최대로 높여보자. 그게 얼마냐? 40%. 40%. 그러니까 0.4. 소수적으로 아니라 0.4가 최대야. 그게 뭐냐면 완자에 나오는 카르노 기관이야. 알았지? 열 효율이 40%가 커. 40%도 안 될걸? 몇 프로냐? 0.4% 이하라고만 써있는데 사람이 효율이 40%가 안 돼.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교수님들도 있어. 무슨 얘기냐면 열 효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때? 좋은 거지. 인간 입장에서는 자원을 좀만 써서 일을 많이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런데 효율이 가장 높은 거를 만들려면은 생명체를 닮아야 된대. 왜냐면 지금 현재 생명체가 열 효율이 가장 높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쌀이나 뭐 음식을 먹어. 촘촘해. 화학에너지 막 먹었어. 우리가 막 이렇게 움직이고 머리 쓰고 막 이런 것들이 효율을 다 계산했을 때 40% 미만이야. 38%? 38%가 안 될걸? 근데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기계보다 생명체가 효율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누굴 따라서 효율을 내려고 하냐? 생명체에 따라서, 인간을 따라서. 그러니까 아직도 인간을 따라서 효율을 못 낸다는 얘기죠. 38%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미래의 기계들이 다 누구 닮았어? 로봇가 누구 닮았어? 다 인간 닮았잖아. 우리가 만드는 인간. 자, 카르노 기관이 있는데 카르노 기관 현재 가장 효율이 높은 기관이야. 열 효율이 높은 기관. 근데 0.4%가 안 돼. 그래도 가장 높아. 알겠지? 이걸 만드는데 이 카르노 기관의 열 효율 보면은 야 이거 P고 이거 V야. 이게 이렇게 돼 있어. 카르노 기관이. 자, 요게 등원선이거든.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서 시작을 했다면 이렇게 간 다음에 이렇게 간 다음에 다시 이렇게 간 다음에 이렇게 간 다음에 자 이게 카르노 기관의 과정이거든. 연력학 과정 보는 건데 연습이 아니라 복습. 자 이 지점에서 뭔가를 시작했다고 해봐. 자 이 지점에서 시작했어. 그럼 이렇게 가지. 이거 선생님 등원선이라고 했고 T1, T2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무슨 과정이야? 온도가 같으니까. 등원이지? 하늘이가 이렇게 간다니까 등원. 여기 갔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와. 이게 무슨 과정이냐면 이게 단열 과정이야. 단열. 그러니까 카르노 기관은 단열 과정이 있어. 이렇게. 근데 지금 부피가 커졌어, 안 커졌어? 부피 커졌지? 그러면 이거는 단열 팽창되는 거야. 이것도 여기서 여기까지 가면 부피 커졌어, 안 커졌어? 커지는 거지? 그럼 얘는 둘 다 팽창되는 거야. 등원 팽창, 단열 팽창 과정이 되는 거야. 알겠지? 여기까지? 그리고 다시 얘가 요렇게 오지. 그럼 얘 뭐겠어? 또 같은 온도를 타지? 그러면 얘는 등원 과정이 되는 거고 요렇게 가는 거는 단열이 돼. 얘 단열이야. 근데 부피가 작아졌지? 얘도 작아졌지? 그럼 둘 다 뭐가 되는 거야? 수축이 되는 거야. 오케이? 이게 카르노 기관. 카르노 기관은 등원 과정 2개랑 단열 과정 2개가 있어. 근데 이게 무슨 일을 하냐? 처음에 P 곱하기 V를 했을 때 자, P 곱하기 델타 V가 한 1의 양이지? 맞잖아. 이거 지금까지 배웠잖아, 앞에서. 그러면 만약 이 지점에서 V점으로 이동, 여기까지 이동한다고 했을 때 자, 이렇게 하면 요 부분에 요 부분 있지? 이 그래프의 밑에 부분이 넓이가 되니까 요 넓이가 한 1의 양이 되는 거야. 한 1의 양. 그럼 이만큼 한 1의 양 했다가 다시 여기서 여기까지 돌아오면 자, 그럼 이렇게 이 부분 있지?
그래프의 이 부분. 자, 이 부분. 여기까지 간다고 해볼게. 부분. 그럼 이 부분은 받은 일의 양이 되는 거야. 이렇게 피스톤 보면, 자, 여기에서 이렇게 갈 때 얘가 이렇게 가는 거겠지. 카랑이만 지금 하는 거야. 여기까지 왔어. 등원이지. 등원은 Q는 델타 U 플러스 W잖아. 그럼 여기에서 온도가 같다는 얘기는 얘가 일정하다는 뜻이지. 그럼 얘가 0이야. 안 변하잖아. 온도 안 변. 그러면 선생님이 만약에 얘를 플러스해서 열을 줬어. 그럼 전부 다 뭐 한다? 그 가해준 열의 양이 2라는 다 쓰이는 거지. 여기서 여기까지 가면 돼. 그리고 그럼 여기까지 왔어? 왔다가 다시 이렇게 갈 때 얘가 이렇게 오겠지? 왜냐면 이거 부패차니까 또 커질 거 아니야. 좀 어느 정도 또 커질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커질 때는 단열이지. 그럼 열 준 거야, 안 준 거야? 안 준 거잖아. 단열은 열 준 거 아니잖아. 그럼 다시 생각해볼게. 여기 생각해보는 거야.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얘 안 줬어. 그럼 얘가 0인데 지금 팽창해서 플러스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됐을 때 한일의 양이 플러스고 마이너스지. 그럼 이 내부의 온도가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갈 때 내부 온도 떨어진다잉? 이렇게 갈 때 내부에는 떨어진다고. 내부 온도 떨어지고 여기까지 왔다가 또 어떻게 돼? 다시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또 얘가 이렇게 해서 오는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그럼 한 이 정도 오겠지? 이 정도 다시 와. 이렇게. 그럼 이렇게 왔을 때 등원 과정이잖아. 얘 설명하는 거야. 이제 얘. 자,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부피가 줄었지? 그럼 얘가 얼마야?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받은 거니까. 그치? 얘가 받았는데 등원이니까 온도 일정하지? 그럼 얘 안 변하지? 0. 그럼 얘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선생님이 얘가 마이너스는 뭐라 그랬지? 방출한다고 해서 받는다고 그랬어, 열을. 이거 방출이라고. 그래서 칼륨에서 열을 방출하는 거야. 이렇게 갈 때 열을 방출한다고. 요거 얘가 그 다음 마지막 요것도 해봐. Q는 여기다 할게. Q는 델타 U 플러스 W 놓고 생각해봐.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는 거야? 단열이지? 단열이면 얼마야? 얘가 0이지. 그치? 근데 지금 부피가 줄어 안 줄어? 봐봐. 이만큼 줄긴 줄어. 그러면 부피 주니까 얘가 뭐야? 마이너스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돼? 플러스가 돼야지. 이해가지? 0 돼야 되니까. 그럼 이렇게 갈 때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맞잖아. T1이 온도가 높아, T2가 높아. 계속 얘기했잖아. T1하고 T2하고 누가 온도가 높아? T2가 높다 그랬지? 그럼 요점 가면은 T1에서 T2 가는 거니까 온도 올라가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지금 얘가 우리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열을 주면 오케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할 때 열을 흡수하고 요 과정에서 열을 흡수하고 요 과정에서 열을 방출하는 거야. 맞잖아. 흡수잖아. 플러스 여기 흡수. 이렇게 Q가 플러스 흡수. Q가 마이너스 방출. 이해갔지? 방출. 그럼 얘가 열을 흡수했다 방출했다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자 마지막에 이제 봐봐. 여기서 결론이 지금 순서가 여기에서 여기 갔다가 여기 오다가 다시 오는 거지. 이렇게 해서 오는 건데 오면 온도 변화 있어 없어? 아까 처음에 T2였지. 갔다 와도 제자리니까 T2지. 그럼 내부 에너지 변화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이거 시험에 잘 나와. 내부 에너지 변화 없다고. 똑같은 내부 에너지는 온도만 따지면 된다 그랬잖아. 온도만. 열을 주고 열을 방출했어. 그러면 얘가 한 일의 양이고 얘가 이제 받은 양. 이게 일을 받은 거.
일을 한 거, 일을 받은 거. 일을 한 거, 요게 일을 받은 거. 그럼 빼면 나머지 어느 부분? 요 부분이 있지. 요 부분이 한 일의 양이 되는 거야. 그럼 준 거, 방출한 거, 그러니까 준 거, 방출한 거. 그럼 얘가 만약에 열 흡수가 Q1이고 나간 게 뭐 Q2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럼 Q1분의 Q2 하면 Q1분의 Q2가 아니라 Q1분의 Q2 Q1 마이너스 Q2를 하면 이제 열효율이지. 이해가? 맞잖아. 이만큼 줬어. 100 줬어. 20 나갔어. 그럼 81이라며. 이게 그 넓이가 되는 거니까. 이제 풀어봐야겠지? 자, 어쨌든 그 내용이 카르노 기관이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요 얘기 좀 할 건데. 자, 연구기관이라는 게 있어. 연구기관. 1종이 있고 2종이 있어. 연구기관.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둘 다 못 만들어. 못 만들어요. 열 에너지. 일종 연구기관은 에너지의 공급이 없이 영구적으로 하는 기관이야. 공급 없이 영구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관. 못 만들지. 에너지를 공급 없이. 왜? 공급 없이 어떻게 만들어? 얘는 왜 못 만듭니까 하면 열역학 제1법칙에 위배돼서 그럽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얘도 못 만들어. 왜? 얘는 열역학 제2법칙에 위배돼서 그래요 라고 얘기하면 돼. 그러면 결국에는 얘를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방향성을 무시했다는 얘기야. 열역학 제2법칙은 방향성 얘기지? 그럼 예를 들면 교재 나오는 걸로 한번 해보면 배인데 여기가 열대지방이야. 그럼 여기가 덥지. 수온이 높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수온으로부터 열을 흡수해. 수온도 열을 빼서, 그리고 그러면 그 물이 열을 뺏기면 뭐가 돼? 얼음이 돼서 나가겠지. 그러니까 이 배는 처음에 이 배로 들어가는 건 온수야, 온수. 따뜻한 물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나갈 때는 얼음이 돼서 나가는 거지. 그럼 결국에선 이 배 엔진에서 뭘 뺏었다는 얘기야? 열을 뺏어서 그걸로 엔진을 돌린 다음에 뺏기면 이제 물은 얼음이 되겠지. 그래서 나가는 거야. 이게 제2종 연구기관이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런데 결국 만들 수는 없다고. 왜? 열역학 제2법칙이 위배됐으니까. 뭐가 위배요? 엔진의 온도가 더 뜨거워. 그게 무슨 얘기야? 여기 온도가 높잖아. 그러면 온수보다, 바닷물보다 엔진의 온도가 더 뜨거우면 열이 가, 안 가? 안 가. 온도가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거잖아. 근데 엔진 온도가 더 높아. 그러면 야, 네가 이렇게 간다는 거는 말이 안 돼. 방향성을 완전 위배하게 되는 거잖아. 방향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못 만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얘는 왜 못 만들어요? 얘는 이런 거야. 뭐 예를 들면은 옛날에 가르쳤던 게 물 마시는 새라고 있어. 제 1종 연구기관. 이게 뭐냐면 여기 찬물인데 여기 새야, 새. 그러니까 기계야, 기계. 어떤 물 마시는 새가 진짜 새가 아니라 우리가 만든 새 모형이라고. 모형. 그 모형인데 얘가 뭐 이렇게 생겼어? 우뚜기 같이 생겨가지고 여기에 에테르라는 액체가 들었어.
휘발성이 되게 강해. 휘발성이 강한 데는 조금의 열만 가해도 걔가 증기가 되는 거야. 증기, 기체가 되는 거야. 그리고 조금만 온도가 낮아도 걔는 액체가 되는 거지. 거기에 에테르를 채운 여기 새에다가 여기 이 유리로 돼 있거든. 여기에다가 에테르를 채워. 그러면 이제 얘가 에테르가 액체일 경우에 여기 차는 거야. 그럼 얘가 무거워. 이 머리가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쳐박고 있는 거야. 쳐박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얘가 증발을 하는 거야. 휘발성이니까 조금 온도만 높아도 얘가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서 이 내부에 있는 에테르가 증발해서 여기 위에 있어. 그럼 여기서 액화돼서 여기 떨어지는 거지. 그럼 이제 여기는 이쪽이 무거우니까 얘가 어떻게 좀 이렇게 쓰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여기 이 내부는 정확하게 선생님이 얘기해 줄 수는 없지만 여기서 또 증발해서 머리가 무거워지면 다시 수그리는 거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 그럼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라고 하는데 결국은 얘도 외부에서 열을 줘야 돼. 뭐 태양 아니면 뭐 온도, 난방열 열을 줘야 여기서 휘발이 일어나가지고 머리가 다시 무거워져 숙인단 말이야. 외부에 에너지를 공급 없이 일을 한다고 해놓고 열 주는 거잖아 임마. 그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영구이완이 아니라는 거지. 못 만든다. 결론은 둘 다 못 만든다. 이렇게 돼요. 오케이? 자 이제 85쪽 보자.